나를 끝냈다고 생각한 그들, 내가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가요? 그것도 그냥 배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덮겠다고. 나를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다면 말입니다. 다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손으로 끝맺음을 지은 아주 지독한 현실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붙어 다녔던,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믿었던 친구. 녀석들 셋이 오랜만에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 놈은 대기업 지사장 아들이고, 한 놈은 잘나가는 로펌 변호사, 그리고 마지막 한 놈은 대형 병원 의사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대단한 엘리트 집단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 괴물이 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펜션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그 녀석들이 나누는 비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던 투자 모임이 사실은 거대한 불법 도박 자금 세탁 창구였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너무 놀라서 발걸음을 옮기다가 그만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를 바라보던 녀석들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건 친구를 보는 눈이 아니라 치워버려야 할 방해물을 보는 사냥꾼의 눈빛이었거든요. 그들은 당황하는 척하며 저를 달랬고, 일단 서울로 돌아가서 다 설명하겠다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외진 절벽 도로를 달릴 때였어요. 운전을 하던 녀석이 갑자기 핸들을 꺾더니 뒤에 앉아있던 두 놈이 제 목을 조르고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그대로 절벽 아래 깊은 호수로 굴려버렸죠. 차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의식이 멀어지는 순간 물 밖에서 랜턴 불빛을 비추며 제가 확실히 죽어가는지 확인하던 그 세 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완전한 사고사로 위장해서 저를 완벽하게 묻어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저는 기적적으로 깨진 창문 사이로 빠져나왔고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 근처를 지나던 낚시꾼에게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지고 폐에 물이 차서 몇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어요. 그 사이 녀석들은 이미 장례식까지 치르고 제 부모님 앞서 가짜 눈물을 흘리며 슬픈 친구 연기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망가진 얼굴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냥 죽어주지 않겠다고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이미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그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신분을 위조하고 페이스오프 수준의 전면적인 성형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목소리 톤을 바꾸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완전히 다른 국적의 자산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를 죽인 그들을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몇 년 뒤 저는 엄청난 해외 자본을 움직이는 투자 유치 책임자가 되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녀석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어서 새로 나타난 젊은 자산가인 저를 신처럼 떠받들며 접근하더라고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친구가 눈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들이 가장 갈구하던 대형 개발 사업에 미끼를 던졌습니다. 녀석들은 제 덫에 걸려들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불법으로 굴리던 도박, 자금과 대출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제가 만든 가짜 펀드에 올인하더군요.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의심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드디어 약속된 거대 투자 조인식 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와 정재계 인사들이 모인 화려한 연회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곧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될 거라는 착각에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몇 년 동안 추적해서 모은 그들의 불법 자금 세탁 장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날 밤 절벽도로 근처 CCTV와 녀석들이 차 안에서 나를 어떻게 죽이려 했는지 모의했던 차량 블랙박스 복원 음성이었습니다. 녀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군요. 장내가 발칵 뒤집히고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단상 위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으며 예전에 제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친구들아. 나 아직 살아있어. 녀석들은 귀신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연회장 모든 출입구는 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특수수사대 형사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살인미수, 신분도용, 불법 자금 세탁, 금융사기까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세상천지에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 세 놈은 법정에서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추하게 싸우다가 전원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대기업 지사장 아들이니 변호사니 의사니 하던 화려한 인생은 그날로 완전히 끝이 난 거죠. 남의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알량한 권력과 돈은 전부 몰수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춥고 차가운 톡방뿐입니다.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며 발 뻗고 잠들었을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누린 모든 행복은 결국 제가 거두어가기 위해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저는 이번에 똑똑히 배웠습니다. 이제야 제 진짜 이름을 찾고 죽었던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